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투 시간입니다. 메가인적 분석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도함수 활용이 시작됐네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을 때, 자,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말의 의미는 만약에 미분계수 f'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뭐였다? 자, 접선의 기울기였다라고 기하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 A가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이 A, FA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렇게 뭐를 그렸다? 접선을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될 거란 얘기예요? F'A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 노란색 접선 L 값을 구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기울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Y는 F'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외에 한 점, 접점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X 빼기 A 더하기 FA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첫 번째 만약에 뭐가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접점이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주어진 문제입니까? 자, 접점이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에게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쵸?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자, 뭐가 주어져 있다?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를 뭐라고 두는 거예요? M이라고 넣어볼까 할게요.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나는 모르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접점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 접점을 T, 그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놨다고 치면 자, T, FT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는 이 F'T가 실질적으로 기울기가 될 건데 그 값이 기울기 M 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값이 나와요? 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끝났죠. Y는 기울기가 M인 걸 알고 있고 X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둘 수 있는데 그때 T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접점까지 구할 수 있으므로 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주어졌었죠, 여러분?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였어요. 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아직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접점을 또 똑같이 T, FT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접점을 T, FT로 두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이 점을 T, FT로 뒀다. 그리고 곡선밖에 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x1, y1 이렇게 났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요? 보면 여러분 이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이 아이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그 아이를 쓴다고 치면 t 빼기 x1 분의 ft 빼기 y1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f't랑 어떻다? 똑같구나 라는 이 식을 통해서 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풀 수 있겠구나. 자,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자, 3차 함수를 예를 들게요. 자,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인 경우에 자,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3차 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말은 접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해석하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접선의 개수를 묻는다라고 하면 접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해석하셔라. 자, 선생님이 왜 3차 함수라는 말을 굳이 줬냐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내가 이렇게 접점을 그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직선 L에 대한 접점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2개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접선 한 개당
접점이 이렇게 한 개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고 이렇게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에 이 곡선밖에 한 점에서 내가 만약에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다고 했다고, 세 개를 그을 수 있다고 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세 개를 그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때마다 접점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몇 개가 나오게 돼요. 접선을 그을 때마다 접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선의 개수를 몇 개를 그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아이를 접점의 개수로 바꿔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점을 똑같이 t, ft라고 놓고 이 아이로 이루어져 있는 접점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이 정도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 문제는요, 총 8문제거든요. 자, 그 중에 먼저 17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2번. 자, 원점에서 곡선 y는 x 4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가 있어요. 자, y는 x 4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하고 Q라고 할 때, 자,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 일단 이 함수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킬러 문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다이렉트로 무조건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그래프를 딱 보면 4차, 2차 상수항만 있는 무슨 함수입니까? 우함수예요. 우함수겠구나. Y축 대칭인 그래프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그걸 안 상태에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자, Y'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시죠?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린다. 이 아이를 Y축 방향으로 뭐만큼, 이만큼 무슨 이동을 했다.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그려봤다고 치면 x제곱에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게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이 아이는 여기는 지나고 여기는 접하고 여기는 접하고 여기는 지나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인. 근데 이 아이를 위로 쭉 어떻게 한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여기가 Y는 2라는 좌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꼭 도함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걸 배웠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자, 그럼 일단 1일 때 넣어볼까요? 1은 1 빼기 1 더하기 2. 그러면 얘는 뭐인가요? 여기도 2인가요? 1일 때도 2인가요? 1일 때도 2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2다. 그쵸? 당연하죠. 그쵸? Y축 올라왔으니까.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일 때를 구해볼까요? 2일 때는 뭐인 거야? 16 빼기 2는 4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올라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가 Y축, 잠시만요. 제가 지금 0일 때가 2. 그쵸? 0일 때가 2. 1일 때가 0일 때가 2. 1일 때가 1 빼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랑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2가 되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이 그림은 이제 대충 그렸어. 자, 여기가 다 2였으니까.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해본 상태에서 문제에선 뭐냐면 두 접점이래요. 그쵸? 원점에서 그었대요. 그럼 이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요.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쪽도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가 접점이 P고 여기가 Q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높이값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OPQ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의 접점만 구하면 될 거예요. 그쵸? 한쪽의 접점의 X값을 구하면 이쪽도 대칭일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아이를 T, 뭐라고 둘까요? T의 4제곱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 세 번째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쵸? 이 둘의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쓸까요? t 빼기 0분의 그 다음에 t의 4제곱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지점의 f't는 4t의 세제곱 빼기 2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4t의 세제곱 빼기 2t를 정리해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크로스 계산하면 t의 4제곱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2는 4t의 4제곱 빼기 2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넘겨주면 3t의 4제곱 빼기 3t의 제곱 빼기 2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를 0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2를 한번 넣어볼까요? 16. 이건 아닐 것 같고. 그쵸? 뭘까요? 여기는? 제가 계산을 해놓은 걸 잠깐 볼게요. 3t의 4제곱 빼기,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가 t의 4제곱 빼기 t제곱 더하기 2고 미분하면 4t의 세제곱 빼기 2t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x 증가량은 뭐인 거예요? 여기가 t, 여기가 0,0 t분의 t 4제곱 빼기 t제곱 더하기 2 여기는 4t 세제곱 빼기 2t 그러면 크로스 t 4제곱 빼기 t제곱 더하기 2 4t의 4제곱 빼기 2t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 플러스가 되는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1 빼기 2 이퀄 0인 거라서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딱 여기 1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도 2가 되기 때문에 자 넓이 값은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번을 풀면 자 y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빼기 2x 빼기 4를 x축 방향으로 뭐만큼? n만큼 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직선 요 y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더니 y는 어떻게 됐대요? 3x 빼기 1과 접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i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여기가 만약에 m이었다고 치고 y축 방향을 n 이렇게 놨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그래프하고 y는 3x-1하고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y는 3x-1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3차 함수를 평행이동을 하는 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는 게 좋냐면 요 i를 반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n인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 하게 될까요? 접하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 i가 y는 3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이니까 플러스 m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요 i가 결국 이 i의 무슨 선이 되겠구나, 접선이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3차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몇 차를, 1차를 이동시키는 게 우리는 더 문제 풀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게 뭐가 주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접점을 놓고 풀 거예요. 자 접점을 t,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빼기 2t 빼기 4 이렇게 둘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3t 제곱 플러스 2t 빼기 2라고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이 3하고 같아요 라는 t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t 제곱 더하기 2t 그 다음에 빼기 5 이퀄 0이고요. 3, 1, 5,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t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1이거나 또는 t가 뭐이면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자,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접했다. 그러면 이 접점이 두 개가 나왔네요. 그쵸? 접점이 두 개가 나왔어요. 왜냐면 기울기가 3인 i가 1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5도 있네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 일단 이제 하나씩 구해 보셔야 될 것 같죠. 그쵸? 이제 t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었으니까 1, 뭐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 빼기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 그럼 이 i는 y는 3에 뭐가 되는 걸까요? x 빼기 1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더하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빼기 4. 그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여기서 요 과정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m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n은 뭐가 될까요? 3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3m 마이너스 n의 제곱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하면 일단 정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도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 자 3m 빼기 n의 제곱이 정수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틀리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이 아이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3차 함수를 이동하는 것보다 이 접하는 도형 자체를 이동해서 어떻게 원래 주어진 함수에 접하게끔 만들어라. 그게 계산하기가 쉬운 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차 함수가 있대요. 자,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0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그래프 위의 점에 자, 아무렇게나 함수 일단 그렸어요. 그래프 위의 점에 3, 마이너스 3이라는 접점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또 다른 3차 함수하고 만나는 이 지점, 얘를 b, fp라고 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놨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자,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곡선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자,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P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P라고 하면 여기가 높이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떨 때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온다. 그쵸? 어떤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여기다 써볼까요? 자, 길이의 혹은 넓이의 최대 최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기울기가 평행한 접선을 긋는다라는 거죠. 주어진 직선에 기울기와 평행한 주어진 접선의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을 또 긋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최소 혹은 뭐가 나올까요?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길이라든가 넓이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 근데 주어진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직선과 기울기가 평행한 왜 기울기와라고 했을까요? 그쵸? 기울기가 평행한 접선을 그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지점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오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평행하게끔 이렇게 잡았다고 쳐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게 잡았어요. 자,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될까요? 접점이 생기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여기가 높이 값으로 가장 어떻게 될 거다? 높아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계산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B라는 지점을 알고 여기 있는 이 위의 지점이 P죠? P라는 지점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일단 보세요. 나는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다. 그러면 f'x부터 먼저 구하면 f'x는 3x제곱 빼기 6x 빼기 7이에요. 그리고 그 i에다가 f'3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기울기죠. f'3은 27, 그 다음에 3, 6, 18 빼기 5예요. 여기가 25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2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2에 x 빼기 3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2x 빼기 7이라는 접선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 i랑 평행한 기울기가 뭐인? 2인 접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f'을 구해놨기 때문에 이 i가 2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해보면 3x제곱 빼기 6x 빼기 9 이퀄 0.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퀄 0이기 때문에 3 이렇게 돼서 x가 3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요.
그러면 여기가 3인 거니까 또 다른 한 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일 때라서 이 접점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7 더하기 20입니다. 그럼 27에서 4를 뺐으니까 뭘까요? 23. 요 지점은 마이너스 1, 23인 걸 알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해야 될까요? B라는 지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B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요 3차 함수하고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그 비율 관계라는 걸 말한 적 있죠. 여기서 잠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까요? 자,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 삼각함수 아니죠. 3차 함수에. 그쵸? 3차 함수에 자, 길이의 B 문제. 선생님이 2가지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지점을 깔았을 때, 여기는 교점이고, 여기는 뭐예요? 극값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를,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몇 대 몇이다? 1 대 루트 3이다 라고 외웠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잡고 이번에는 중근과 뭐인가 실근의 비율을 받는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중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극값, 여기는 실근 이렇게 되겠죠. 중근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중근을 기준으로 여기는 접점, 여기는 실근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랑 이 아이의 길이의 비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 대 1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3차 함수의 길이의 비예요. 근데 이 아이를 여기를 x축이라고 두지 않고 이 안은 접선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다고 딱 쳤을 때 여기가 기준인 거.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다? 2 대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평행선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내린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끔 해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모양꼴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같이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 길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모양을 이쪽으로 갖고 왔다고 해볼게요. 나는 이 B점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요 지점이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요 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중근을 기준으로 선생님 그림이 조금 거지 같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2 대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이가 뭐예요? 4죠.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요? 2가 되기 때문에 이 B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B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하고 이 높이는 뭘로 구하면 될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보면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 직선을 제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이렇게 둘게요. 모든 것의 변수를 넘기고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점을 이제 x1, y1 이라고 놨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 이 수선의 발을 꽂았을 때 요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한다고 치면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죠? 이 거리는 자, 루트 뭔가요? x 앞의 개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요 i를 집어넣어서 절대값 씌울 겁니다. 그쵸?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두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구한다고 치면 이 i는 뭐야? 2x 빼기 7이었으니까 여기를 2x 빼기 y 빼기 7 이퀄 0 이렇게 두고요. 거리를 구한다고 치면 d는 루트
뭐가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점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23 빼기 7의 무슨 값? 절대값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인 거예요? 루트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3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높이값 같이 구해서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접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노가다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요. 여기 지우고. 자, 교점 묻는 문제를 바꿔서 풀어볼게요. 자, 나에게는 이렇게 된 fx가 있어. 그쵸?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죠. 그리고 여기가 뭐였어요? 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접선은 내가 구해놨죠. y는 2x 빼기 7이라고. 그쵸? 그러면 이것의 뭐인 거야? 근인 거죠? 교점. 그러니까 연립을 하자 이거예요. fx라는 이 fx라는 함수랑 이 1차 함수를 연립해서 근을 구하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근, 3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중근 값이 나와 있다. 그럼 얘로 푼다고 치면 자, fx가 뭐예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0은 2x 빼기 7이다. 그러면 x세제곱 빼기 3x제곱에 옮겨주면 빼기 9x 더하기 27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뭐를 알고 있어요? 이미 또 다른 중근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x를 써주고 여기랑 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더하기 3 써주면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이라든가 넓이에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 어떤 직선이 나와 있다고 치면 그 아이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을 때 그 지점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자, 기울기의 최대값 내지는 길이나 넓이의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 꼭 알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잠깐 칠판좀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175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75번을 보면 함수 fx가 있는데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래요. 그리고 그 아이의 역함수가 gx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그 gx 위의 점 5,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h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자, h500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 아, 그래? 그러면 fx는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또는 단조롭게 뭐만 할 거야? 감소만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너무 예쁘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고요. 저는 대충 그립니다. 단조 증가 형태의 그래프를 대충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3, y절편이 일단 3일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대충 그리세요. 이게 3차 함수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형태 파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 아이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3 해서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있을 거다. 그쵸? 근데 그 위의 점, 이 점이 이제 5, 뭐일 거예요? 1일 거예요. 이 지점에서 뭐를 그어라? 이렇게 접선을 그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랬을 때, 요 아이는 실제로 원래 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요 아이를 원래 함수로 이렇게 y는 x 대칭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여기가 y는 x니까 그럼 이 점은 뭐가 될까요? 1,5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뭐를 그을까요? 접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이 1차 함수하고 이 1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울기가 역수꼴입니다. 이 둘은 기울기가 역수꼴이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노란색을 y는 axb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아이를 y는 x 대칭한 것이 뭐예요? 파란색 그래프인 거죠. 그러면 여기를 x는 ay 더하기 b라고 두고요. ay는 x 빼기 b. 그러므로 y는 자, a분의 1의 x 빼기 a분의 b가 된다는 거예요. b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기울기를 봤더니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뭐가 된다? a분의 1.
아, 둘이 무슨 꼴이 되겠구나. 역수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어떤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y는 x 대칭했을 때 그 지점에서의 서로 기울기 조건은 뭐이다? 역수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한 값을 역수 취하면 결국 역함수의 기울기가 되겠네.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는 fx를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f'x는 3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1인 지점인 거니까 f'1은 3 빼기 2 더하기 2라서 기울기가 3이 됩니다. 아,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역수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러면 자, hx라는 i는 기울기도 주어져 있고 한 점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빼기 5 더하기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뭐죠? h500 값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는데 f-1, 0, 1, 2예요. 자, 여기가 몇 칸 차이가 납니까? 한 칸 차이예요. 그쵸? 여러분, 이 등차 수열은요, 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자, 등차 수열은 뭐죠?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그쵸? 얘는 an을 이렇게 쓸게요. large an 더하기 b.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n은 변수거든요. 변수. 그럼 내가 얘기를 자, fx라고 놨다고 치면 얘는 ax 더하기 b라는 무슨 꼴일 거예요? 1차 함수 꼴일 겁니다. 아,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꼴일 건데 만약에 어떤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대신 이 지점에서 등차 수열은 정의역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뽕, 뽕, 뽕 이렇게 간격을 두고 어떻게 될까요? 자, 등차 수열 꼴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자, 이 등차 수열 이루는 각각의 점들을 연결했다고 치면 이 연결한 아이는 무조건 어떻게 될 거다? 직선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점들은 어디 위의 점일 것이다? 직선 위의 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아이는 어디예요? 한 직선 위의 점이다. 이 아이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등차 수열은 1차식이구나.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위의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상태에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대충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4차 함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아이하고 얘네들이 만났대요.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얘네들은 모두 어디 위의 점이니까 1차 위의 점이기 때문에 1차식.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4개의 교점을 만날 거니까. 그랬을 때, 자, 어때요?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는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 2라는 지점에서 접선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지점이 k,0이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일단 그림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f 몇 k, 2k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일단 f2k가 20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fx는 모르겠고 fx의 근도 모르겠어. 식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일단 내가 이 아이를 y는 ax 더하기 b라고 놨다고 치면 이 3차 함수 이 fx하고 이 아이의 교점이 마이너스 1, 0, 1, 2인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근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연립했을 때 그러면 fx랑 ax 더하기 b를 했을 때 근인 거니까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fx 빼기 ax 빼기 b라는 아이는 4차 함수가 최고차인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근이 1이죠. 그래서 4개의 뭐를 가질 거다? 근을 가질 거다.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1, x,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1 이런 식으로 근을 갖게 될 거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위의 점에서 어떻게 된대요?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요 지점과 뭐인 거야? 요 지점의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뭐 해줘야 될까요?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f'x 빼기 a는 요거 그냥 정리할까요?
저 곱미분하면 귀찮은 거니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요 정도로만 해볼까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둘게요. 그쵸? 그러면 일단 f' 여기부터 구해볼까요? f'2는 f'2 빼기 뭐는 a는 그쵸?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예요? 5 곱하기 2는 4 빼기 6 더하기 2니까 여기 0 돼버리네요. 그쵸?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1 해서 얘가 5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 뭐도 구해놓을까요? 마이너스 1도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f' 마이너스 1 빼기 a는 그쵸? 자, 구해놓았다고 치면 뭐가 될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집은 여기가 0이 돼요. 이쪽이. 그쵸? 그래서 이쪽에다 넣었다고 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곱하기 여기는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6이네요. 요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는데 여기에 f'2 빼기 a를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같이 계산해 본 친구들 있겠죠? 5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6이었네요. 그래서 6으로 일단 바꿔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둔 상태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 i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구나 라는 원리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이 두 점을 연결할 거니까 k 빼기 2분의 0 빼기 f2예요. 근데 f2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집어넣은 2a 더하기 b 값이 되겠죠. 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i는 f'2랑 똑같기 때문에 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 i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ak 더하기 6k 빼기 2a 빼기 12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되셨죠? 그러면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a랑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ak 빼기 b는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ak 플러스 b는 뭐예요? 12 빼기 6k이다. 이렇게 일단 둘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이 f'-1이나 어떻다. 똑같다라는 원리로 풀면 여기도 k 플러스 1분의 뭐예요? f-1을 마이너스한 것인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근데 k 플러스 1분의 0 빼기 f-1인 거니까 a 빼기 b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가 뭐다? a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a 마이너스 b는 ak 빼기 6k 더하기 a 빼기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a가 없어지고 얘를 옮겨주면 ak 더하기 b는 그쵸? 이쪽으로 옮겨주면 6k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결과가 생기죠. 그렇구나.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i랑 결과가 어떻습니까? ak 더하기 b, ak 더하기 b가 똑같죠? 그렇구나. 그러면 12-6k랑 뭐랑 6k 플러스 6이랑 같다고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옮겨주면 12k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라서 k는 뭐가 될 거다? 2분의 1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k가 2분의 1인 걸 여기다 넣어주면 a 값도 나오고 여기다 넣어주면 무슨 값도 나옵니까? b 값도 나와요. 그쵸? 여기다 넣어주면. 그래서 그 값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k 값도 있고요. 그쵸? 그러면 자 나는 이 식도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싹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i는 이 네 점은 한 직선 위의 점일 거다. 그래서 이 4차 함수랑 교점을 4개의 교점을 이루도록 미지수를 놓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는 이 fx 자체를 식을 구할 수는 없고요. fx하고 이 1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그 연립한 근이 그쵸? 요 교점이 바로 실제로 fx랑 ax 더하기 b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이해되시죠? 이 i로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대요. 근데 그 접선이 서로 어떨 때 평행할 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 접선부터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Y'은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이 아이를 묶어보면 얘는 3으로 묶어줬을 때 x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아이는 이렇게 잡고,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자, 여기가 1. 이렇게 잡았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도함수죠? 이 도함수는 어떤 건가요? 지금 선대칭 도형이에요. 도함수는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자, 선대칭 도형이란 말의 의미는, 자, x는 1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 값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만약에 내가 여기가 1로부터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아서 1로부터 알파가 더 온 1 플러스 알파란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1 마이너스 알파란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늘 평행하고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Y'인데 Y'이 의미하는 바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값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값이 같다는 것은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각각의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떨 것이다? 평행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아이를 갖고 원래 함수를 그린다고 치면 여기가 x는 1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증가했다가 다시 또 증가했죠. 멈췄다가. 그쵸? 아,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됐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도함수가 선대칭 도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 뭐가 된다? 점대칭 도형 된다.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 꼴이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1, 1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1 빼기 3 더하기 3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얘는 1, 3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점대칭 도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이쪽과 이쪽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높이값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높이값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를 f 알파라고 두고 이 지점을 f 베타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f 알파랑 f 베타를 어떻게 하면 더해서 2로 나눌 거예요. 중점인 거죠. 그쵸? 이 두 함수의 중점은 이 길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 점대칭의 중심인 뭐가 될 것이다? 3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점대칭의 중심인 x좌표인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더불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자, 얘를 기준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그랬을 때 얘랑은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거죠. 왜요? 얘를 기준으로 이때의 x값의 y값하고 이때의 y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값이 같다?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의 뭐가 같다? 기울기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거든요. 도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자, 원래 함수 말고 도함수가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원시 함수, 원래 함수는 뭐가 된다? 점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 정도의 힌트를 알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자, PQ의 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접선, 이 지점과 이 지점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행한 지점을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그쵸? 그 둘의 알파랑 베타를 합친 거를 2로 나누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예요. 그러면은 이 점을 내가 P라고 두고 이 점을 Q라고 놨을 때 이 PQ의 중점이 바로 뭐예요? 점대칭 도형의 중심점이 뭐가 되는 거다? 1,3이 된다는 건 이 그래프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계산 없이도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y는 x 세제곱이 있고요. y는 k의 x 빼기 2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k 값에 따라서 교점이 바뀌겠네요.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30까지 f,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케이. 저는 항상 계산의 마무리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공부를 하는 우리 공부방 학생들은, 시크릿미스 학생들은 어때요? 당연히 문제를 풀고 오답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풀이랑 여러분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풀지 않았구나.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충해서, 그쵸? 좀 더 풀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다 풀었어요. 저는 다 맞았어요. 라고 해서 그냥 문제를 스킵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의 풀이랑 여러분 풀이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아이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y는 x 세제곱이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아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 지점을 2라고 한번 놔볼게요. 얘는 정점이 뭐를 반드시 지나가죠? 2,0을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내가 어떤 거야? 그릴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를 볼 거예요.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교점이 몇 개일 겁니까? 하나일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를 변화시킬 때, 자, 기울기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변화 추이, 변화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아이가 뭘까요? 함부로 아무거나 할 수는 없죠. 항상 기준은 뭐가 될 때입니까? 항상 기준은 가장 특수한 케이스, 접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뭐를 기준으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접할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 접할 때보다 위에 있을 때를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접하게끔 그려볼게요. 이렇게 접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선생님 여기에 교점이 하나죠? 이러면 큰일 나요. 그쵸? 어때요? 이 아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 내려가고 있을 거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어떻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쪽 부분을 무시하시고 풀면 큰일 나죠. 오답이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일단 나는 접할 때부터 먼저 가겠다. 그러면 접점을 놔야 되겠죠? t, t의 세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t 빼기 2분의 t의 세제곱. 이 t 빼기 2분의 t의 세제곱은 저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3t 제곱과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t제곱을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3t 빼기 6은 뭐다? t다. 그러면 이 t는 6이죠. 그러면 t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3t제곱인 거니까 4, 3, 10이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k가 12일 때는 뭐인 거예요? fk는 2개입니다. 그쵸? 그러면 k가 12보다 작을 때랑 k가 12보다 어떨 때, 클 때로만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k가 12보다 작다는 거는 어때? 이 초록색보다 누워있는 이 형태, 노란색 형태니까 이때는 접선이 몇 개인 거예요? 접선의 접점이 1개가 되는 거고요. 그쵸? 교점이.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위로 올려보겠다 이거죠. 그쵸? 그럼 더 위로 올려보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올려도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거든요. 자, 좀 더 확대하면 여러분, 아래로 블록을 이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치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고요. 얘가 또 내려가다 보면 이 아이랑 어떻게 돼요? 결국 만나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아이는 몇 개가 될 거다? 3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부분은 시그마는 당연히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1부터 11까지는 뭐예요? 1개. 12는 2개. 12보다 큰 13부터 30까지는 몇 개? 3개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18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두 다항함수 fx랑 gx를 줬습니다. 근데 gx가 뭔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이랬을 때 y는 fx 위의 점 그랬네요. y는 fx 위의 점.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있대요. 이렇게. 여기에서의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또 y는 gx 위의 점. y는 gx 위의 점. 똑같이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접선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접선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F-1 값과 G-1 값은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오케이? G-1은 자, 2, 그 다음에 F-1 빼기 2고요. 얘랑 얘랑은 같은 값이니까 둘 다 F로 바꿀까요? 그럼 얘도 F로 바꾸고 난 다음에 옮겨주면 F-1은 뭐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과 G-1은 2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을 다 봤더니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를 fx 빼기 f-1 더하기 g 마이너스 1 빼기 gx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얘랑 얘랑은 같은 거라서 빼고 더하는 것을 없애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더하기 1.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의 미분계수, 이렇게 하는 것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을 잡았을 때 이쪽은 f'-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g'-1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뭐였다? 5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 조건에서도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g'의 x는 앞에 거 미분하고 4x 곱하기 fx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2x제곱의 f'x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없어요. 그 다음에 g 여기가 마이너스 1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곱하기 f-인 거니까 2 더하기 여기는 뭐예요? 2 곱하기 f'-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둘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g'-1은 f'-1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f'-1 그 다음에 빼기 5는 마이너스 8 더하기 2f'-1이었어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f'-1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3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럼 이 아이가 3이고 이 아이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했어요. y는 뭐예요? 3에 x 더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도 구했습니다. y는 뭐예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된 아이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자 마무리를 해주면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x축, y축 잡고요. 자 얘는 뭐예요? 3x 그 다음에 더하기 5죠. 여기가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일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5고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인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x네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된 i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넓이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i랑 이 i를 연립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2x인 거니까 5x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뭐가 될까요? 3분의 5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풀이랑 비교했을 때 선생님 풀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면 정말 잘 풀고 있는 거고요. 아, 선생님 풀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필기를 해서 선생님의 풀이법으로도 한 번 더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